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늘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경축식에서 광복회 제주도 지부 합창단과 제주 출신 강혜명 소프라노, 귀일중학교 댄스팀이 축하 공연을 합니다. 또 고 강평국 선생과 현호옥 선생 등 독립유공자 6명에게 건국 훈장, 애족장 등이 추서됩니다. 축식에 앞서 오전 9시부터 각급 기관장과 광복회원 등은 조천 만세동산 애국선열 추모탑에서 참배 행사를 갖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봉계동 주민들과 쓰레기 매립장 사용 연장 협약을 맺으면서 기존 압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은 1년이 지나도록 제주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사용 연장을 제안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비닐로 포장된 압축 쓰레기가 매립장에 가득합니다. 소각하지 못한 가연성 쓰레기로 매일 100톤씩 쌓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0월까지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쌓여있는 압축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도 6만 톤이 넘는 압축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제주도가 봉계동 주민들과 폐기물 처리 시설 사용 연장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해 8월. 쓰레기 매립장에 보관 중인 압축 쓰레기와 폐목재를 오는 10월까지 모두 처리하고 색달동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이 준공되는 2021년 10월까지만 봉계동 음식물 처리 시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압축 쓰레기와 폐목재는 더 늘어났고 색달동 음식물 처리 시설 설립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연락이 옵니다. 협약서 그대로 이행하는 게 행정하고 제대로하고 약속 사항이고 봉계동 주민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대로 진행을 했으면.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 중인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은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예산 확보 문제로 설립이 지연된 상황. 제주도는 봉계동 음식물 처리 시설 사용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말까지 86억 원을 투입해 압축 폐기물과 폐목재 3만여 톤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에 대한 어떤 시운전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봉계동과 협약한 2021년 10월까지는 추진하는 데 좀 무리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봉계동 주민들은 더 이상의 사용 연장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는 19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어서 쓰레기 처리는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성산읍 노인들이 제2공항 갈등 해결에 나서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각 정당 대표에게 제출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신산리와 난산, 수산리 등 3개 마을 노인 600여 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에게 진정서를 보내 대한민국이 법과 도덕과 정의가 존재하는 나라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 그 중심에는 주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며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을 억압하는 것은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정부가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직권으로 어선 감척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허가를 받아 낡은 배를 대체할 새 어선을 건조하는 중에 감척 대상에 포함됐다며 해당 어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뉴스 이소현 기자입니다. 2년째 어선 감척 문제로 해양수산부와 행정소송 중인 홍석희 씨. 설령이 오래돼 어선 감척 대상자로 통보를 받자 지난 2017년 12월 해수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척 통보를 받기 1년 6개월 전에 이미 서귀포시장 허가를 받아 오래된 어선을 대체할 새 어선을 건조하고 있었는데 해수부가 감척 대상에 포함했다는 겁니다. 홍 씨는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시도지사나 해당 어업인 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해수부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신규 어선 허가를 한 사실을 누락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국민이 재산을 보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배를 짓는데 국민이 재산을 몰수해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제주도 역시 해수부가 사전 협의 없이 감척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홍 씨의 어선을 감척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해수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 하지만 해수부는 절차상 어떠한 문제가 없다며 감척 계획을 공고하는 시점의 선령을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선을 실제로 지은 건 아니고 발주 허가를 받았다가도 얼마든지 배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 배는 이제 앞으로 배가 바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홍 씨는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으로 면세유 지원 등도 끊겨 출하를 포기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직권 감척된 어선은 전국적으로 37척. 이 가운데 직권 감척에 불응해 소송을 진행하는 어선만 전체의 30%에 이르는 등 직권 감척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기 침체에 제주 지역 실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주도 실업률은 2.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는 9,000명으로 2,000명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는 14,000명, 13.4% 증가했고 상용 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일용 근로자는 늘어나 고용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연속 보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친환경 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전담 유통 조직조차 없는 제주와 달리 양평은 유통공사를 설립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고등학교 급식소. 700명의 식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식재료를 손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0여 가지가 넘는 채소가 모두 친환경 농산물로 매일 100kg 이상씩 소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거라고. 어린이집부터 특수학교까지 제주도 내 교육기관 300여 곳이 모두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이 시작된 이후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전담할 유통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는 원희룡 지사가 친환경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만 의존하면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안 쪽으로도 좀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보다 3년 늦게 친환경 급식을 시작한 경기도 양평군은 사정이 다릅니다. 2008년 양평군이 전액 출자해 양평공사를 설립하고 계약 재배부터 수매, 가공, 판매까지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국의 공공급식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친환경 농가가 33% 감소한 반면 양평군은 오히려 4%나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친환경 농업시장에 어떤 정상적인 가격을 줄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양평공사가 그 유통을 전담함으로써 생산자분들께서는 그 농사 지으시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농약 사용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농업 확대가 절실한 상황. 친환경 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통 조직 설립에 대한 제주도의 의지가 아쉽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월동 채소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재배 면적 조절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도와 농협 관계자,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적정 생산을 통해 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재배 면적 조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민들은 유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적정 생산량을 유지해도
제값받기가 쉽지 않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서귀포에서 40대 남성이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초등학교 여교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살인까지 해 충격을 줬었는데요.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엘리베이터 안으로 옮겨집니다. 초등학교 여교사로 48살 김모 씨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 씨는 교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1년 가까이 노예처럼 부리다 관계를 끊으려 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낸 사이 그 집에 가가지고 어린애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같은 정도에 맞아요.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10년부터 교주 행세를 하며 신도 3명에게 자신의 집안일 등을 시키고 헌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빼앗는가 하면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하수인이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해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중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문 낭독을 방해하는 등 소동을 피워 재판부가 휴정하고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정신병자라 해가지고 형이라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했던 나는 이 쇼를 한 거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판까지 방해했는데도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의 한 바이오 기업이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 처리 방식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보고 공공부문에 이 기술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100kg을 처리기에 투입합니다. 24시간이 지나 뚜껑을 열어보니 음식물과 분뇨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미생물이 음식물과 분뇨를 모두 먹어치운 겁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상 완전히 소멸시키는 기술을 진주의 한 작은 바이오 업체가 개발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 인증 결과 음식물 쓰레기의 소멸률은 91%에 달했습니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즉 발효공법은 염분 제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퇴비로 만드는 데 2달이나 걸려 숙성되지 않은 일부 퇴비는 2차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리 과정에서 가장 골칫거리던 폐수 문제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의 방식들이 공정을 거쳐왔다면 저희들은 원스톱으로 한 반응조 안에서 바로 소멸을 완료시킬 수 있는. 환경부는 기존 처리 방식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보고 공공부문에 이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염분이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처리 방식에서는 많이 탈피한, 그리고 잔존 폐기물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 부분이 원천적으로 우리 기술 개발에서는 상당히 우수하지 않나 이렇게. 지역의 한 작은 기업이 10년 가까이 미생물 연구에만 매진해 일궈낸 값진 성과가 앞으로 환경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으로 흐리고 아침 한때 성산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엔 제주시와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덥겠습니다.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더위 대비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동부가 26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가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서부, 동부는 3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지역의 기온은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주말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쯤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의 블로그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고유정 사건에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 수천 개 비판 댓글이 달리자 현재는 댓글 기능이 차단된 상태이며 이틀 동안 8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제주도의 신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항공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 변경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신청 자체를 제주도가 막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진 측은 재작년 12월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도 제주도가 신청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와 바른미래당은 제주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최입의 정책위 의장 등은 내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정책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바른미래당에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정책협의회 이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생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